첫 번째는 마케팅 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몰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이 모텔이었습니다. 모텔도 하다가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때려치려고 했는데 때려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안 팔려서 때려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해 나갔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됐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셀프 인테리어로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잘 되기 시작했고 포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다. 사업 아이템이 문제였다면 제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업 아이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이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업은 성형외과에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마케팅을 했을 때는 성형외과만 상대해서 이거 큰 회사가 될 수 있겠어? 성형외과들 상대하는 거 피곤하다. 완전 갑질 장난 아니다. 뭐 이런 불만들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마케팅 이 하나만 가지고 5천억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가 나왔어요.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 강남 언니라는 성형외과 커뮤니티 어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형외과 마케팅만으로 5천억의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었던 이 사업의 불만과 안 될 이유만 보였던 거죠. 계속 힘든 이유만 생각이 났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명분들만 쌓아갔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려고 사업했어?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봐야지 라고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플랫폼 사업이 유행했었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 야놀자 그런 플랫폼들이 그때 당시에 한참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배달의 민족도 있고 야놀자도 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사진 촬영 중개 플랫폼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는 협조를 잘 안 해주니까 저희가 섭외를 했던 사진 작가들은 해외에 있는 작가들이었어요. 파리에서 활동하는 작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어떤 고객과 연결을 시켜드렸냐, 신혼여행을 가는데 예쁘게 스냅 촬영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랑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파리, 로마, 칸쿤, 세부 등등 약 20여 개 주요 신혼여행지에는 저희 촬영 작가님들 다 섭외를 해놓고 거기서 다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파리 여행을 갔었을 때 저는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진 작가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을 빠르게 3, 4천만 원까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3, 4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10%인 3,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 인건비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3억, 30억 이렇게 만들어야지 유의미하게 저희가 가져가는 수익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매출을 3억 30억까지 끌어올리면 또 그만큼 고정비도 늘어나는 구조가 아닐까?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겨우 3, 400만 원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매출은 3, 4천만 원이 나잖아요.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바쁜데 3억, 30억을 만드는 건 똑같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중개로 10%밖에 못 가져가는 아주 안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거는 투자 받아가지고 크게 해야지 되는 사업이구나 하면서 또 이 사업의 단점만을 봤습니다. 제가 포기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마이리얼트립이라고 자유여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스냅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리얼트립은 지금 상장을 논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했었는데 제가 각도기만 열심히 재고 쉽게 포기했던 거죠. 세 번째 사업은 쇼핑몰 사업이었어요. 쇼핑몰 사업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쇼핑몰 사업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좀 특이했어요. 아이디어 상품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3분 장갑이라고 여자분들 머리 말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 장갑을 끼고 머리를 말리면 빨리 말려주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었고 그걸 무려 5만 개, 처음에 10,000개, 또 그 다음에 2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총 5만 개의 제품을 다 페이스북에서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이 과정이 쉽지만 않았죠.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검수하고 배송하고 CS 문의가 들어오면 또 그걸 해결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굉장히 잘 팔렸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계속 발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마케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모텔 사업이 눈에 띄었고 이 장갑을 다 들고 광주로 내려와서 모텔 사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블랭크 코어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고 대표는 본인의 지분 50%를 현금 135억에 매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제품 다음 제품 만들 거가 걱정이었고 다음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었고 마케팅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었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더 쉬운 비즈니스를 찾아 나섰는데 이 블랭크 코어퍼레이션은 그런 재고 부담 없이 그냥 공장 찾아가서 지금 재고 몇 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제품 괜찮으면 그냥 마케팅해서 팔았어요. 배송도 그 공장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갔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끗 차이를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되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만 보다가 결국엔 더 쉬운 비즈니스로 갈아타야겠다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포기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시장성이 없었어, 사실은 잘 안 된 아이템들이었어 라고 했으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템으로도 잘 되는 곳들이 있는 걸 보면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쉽게 포기해서 내가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만 찾아서 그 빌미로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 왔던 게 그게 문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왜 포기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다들 빠르게 돈을 벌었던 아이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빠르게 이 돈을 벌리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정체가 오잖아요. 그럼 이 정체가 오는 순간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의 한계구나. 이 한계를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구나. 이 아이템은 여기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갈아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초반에 성장을 했다가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고 초반에 빠르게 구축을 했다가 다시 0에서 시작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사업 아이템의 한계가 아니라 사실 완벽한 저의 한계였던 건데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사업 아이템의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그러다가 도망을 못 가는 숙박업을 만나버린 거예요. 한계점을 만났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거 빨리 때려치고 딴 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때려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도 하게 됐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을 극복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느낀 게 사업은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그 게임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집에 있는 물건 당근마켓에 올려놓고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서 뭐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냥 일회성인 거잖아요. 결국 사업은 이 거래를 몇 번을 반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반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가치로 반복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데 초반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재미가 있다가 정체기가 오면 재미가 없어져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어떻게 뚫어야 될지 막연해요. 뭐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면 0부터 시작하는 그런 과오를 제가 반복했더라고요.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게 사업인데 사업을 아이템 선정 게임, 어떤 아이디어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사업을 좋은 아이템 찾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처럼 언젠가는 나한테 딱 맞는 내가 완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0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건 그 사업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한계점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나는 한계점은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점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극복하면 남과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내가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했다가 포기하고 했다 포기하고 3번을 도망쳐 봤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습니다.